그러므로 지름이 큰 픽스를 싣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으므로 이 테두리의 수평 표면에서 사진과 같이 별도의 수직 고정을 얻어서 교합력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디자인을 변경한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지대주의 모양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 부분에서 서로 맞닿게 함으로써 추가로 수직 고정을 얻으면 깔때기에 집중되는 교합력이 분산되므로 외벽이 덜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전에 내부 결합형의 개발 시에 이미 해봤던 디자인이고 결과는 마찬가지거나 오히려 나사가 더 잘 풀리게 됩니다. 내부 결합형의 최종적인 디자인에서 여기서 수직 고정을 없애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생산은 주물이 아닌 선반 가공으로 합니다. 주물도 마찬가지지만 선반 가공은 아무리 가공을 정밀하게 하더라도 사진처럼 픽스처와 지대주 간의 서로 간의 부분적으로는 빈틈이 있게 맞닿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방향이 꺾이는 두 개의 표면에서 그것도 90도의 외곽으로 꺾일 때에는 양쪽을 다 잘 맞도록 가공이 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나마 길이가 길어지면은 맞는 부분이 커질 수 있고 게다가 직선이 아니고 경사진 가공은 적합이 더 잘 된다고 하니 내부 결합형에서 코니컬 실링을 채택한 이유가 됩니다. 물론 인류 기술자가 고성능의 공작 선반을 가지고 수작업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생산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가 맞으면 여기가 덜 닿고 반대로 여기가 맞으면 여기서 덜 닿게 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즉 수직 고정과 수평 고정을 동시에 얻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맞추지 않는 한 픽스처의 지름이 작은 경우에는 0.2mm 밖에 안 되는 여기보다는 넓은 여기서 적합이 더 잘 되게 가공이 되기 마련이고 추가로 수직 고정을 못 얻으니까 결과는 마찬가지고 만약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여기서 맞춰준다면 상대적으로 여기서 덜 맞으니까 이 경우보다 나사가 더 잘 풀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수직 고정을 아예 없애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죠. 그리고 픽스처 지름이 오른쪽 사진처럼 커질수록 아무래도 두께가 있다 보니 가공 오차가 줄어들어서 내부 가공이 더 정밀하게 되므로 적합이 잘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지대주도 같이 크게 가공을 한다면 여기가 넓어졌으므로 적합이 잘 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수평으로 덜 닿게 가공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기존의 작은 지대주를 결합시켜주는 편이 이 경우보다 수평으로 적합이 더 잘 되기도 하고 또 픽스처의 지름이 껴있으므로 외벽이 두꺼워졌으니까 당연히 나사가 덜 풀리는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두고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플랫폼 스위칭 혹은 체인지라고 해서 플랫폼을 줄여주면은 나사가 덜 풀린다고 설명합니다. 결과만 놓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스위칭이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플랫폼의 범위가 지대주와 픽스처가 수직으로 맞닿는 수평 표면, 즉 이 부분으로만 의미가 한정이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오리지널 내부 결합형은 픽스처의 지름과 관계없이 여기서의 수직 고정을 없앤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은 플랫폼이 아닌 픽스처의 테두리가 된 것인데 나사가 덜 풀리는 이유가 플랫폼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플랫폼 스위칭이나 체인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플랫폼이 아예 없으니까 스위칭이나 변화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초부터 플랫폼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의 변화 때문에 더 풀린다고 하는 것이 용어 사용상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을 서로 따로 떼놓지 않고 양쪽을 같이 보게 되어 나사가 덜 풀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정확한 용어는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뜻이 엉뚱하게 와전되기도 했어입니다. 이런 용어의 오류 때문에 나사가 덜 풀리는 원리를 이해를 못하니, 예를 들어 외부 결합형에서 나사가 잘 풀리는 이유도 픽스처와 지대주 하단면이 일치하는 외관만 보고는 플랫폼 체인지가 없어서인 것으로, 즉 이런 테두리가 없어서인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의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부 결합형의 나사가 잘 풀리는 이유는 수평 고정 구조가 약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게, 플랫폼 체인지가 생기게 지대주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사는 마찬가지로 잘 풀립니다. 이런 해석에 오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외관상의 모양만 보고는 이렇게 선까지 그려서 최종적으로 픽스처와 지대주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는 것이 플랫폼 체인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오해나 착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테두리 효과 때문에 나사도 덜 풀린 것뿐만 아니라 골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것이라고도 설명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테두리는 내부 결합형 픽스처에서 가공 시에 저질로 생기는 것이고, 나사가 덜 풀리는 것이나 더군다나 골유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정도면 오해나 착각으로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인데,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서 그렇다거나 안경을 써서 그렇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밤새도록 앉아서 게임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휴대폰을 많이 봐서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